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모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였던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죠. FOMC 의사록은 연준의 신중론을 재확인했고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환호를 이끌어냈는데요. 반도체주로 이목이 쏠린 가운데 완성차의 반등도 돋보이는 하루였죠. 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핵심 시장인 인도에서 역대 최다 생산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아가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고 현대차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횡령 사건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거래 정지됐던 아진산업이 거래 재개 첫날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지수가 모처럼 함께 상승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5개 기업 중 AI 또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 8종목으로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은 엔비디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AI 대장 엔비디아 네버엔딩 성장 스토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예고된 서프라이즈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은 5.15달러로 예상치인 4.64달러를 크게 상회를 했고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9% 증가를 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는 이제 티핑 포인트,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네버엔딩 성장 스토리에 반도체주가 일제히 환호를 했죠. 네, SK하이닉스가 장중 15만 6,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가온칩스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쓴 가운데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시그네틱스 등이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수은법 개정 청신호, K방산 수출 활력 기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연내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는데요. 방산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먼저 현대 로템이 수은법 개정 가시화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기대감이 고조되며 15% 급등했습니다.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은법 개정 청신호로 다시 주목받는 K방산, 종목별 주력 제품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방산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시그네틱스, 현대로템, 그리고 풍산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AI 대장 엔비디아 네버엔딩 성장 스토리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 그 이상을 충족시켜주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와 AI주로 그 훈풍이 불어왔죠. 젠슨 황 CEO가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가 이제는 전환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언급한 점이 앞으로 좀 관련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고 이제 전환점이라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장의 확장성이 이제 좀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지점장님의 뷰는 어떠세요? 네, AI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부근은 지나서 왔다라고 보고해지고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계속 감익 추세에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 거죠. 이건 기대감을 선반영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그랬듯이 서프라이즈한 어닝으로 또는 모멘텀 또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어야지만 저는 더 추가적인 그 모습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가 깨졌다고 하기에는 힘들고 목에 다쳤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비중을 크게 실는 것 또한 따라서 하는 것 또한 조금 자제해야 될 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 반도체가 지난 연말부터 올해 뭐 강력한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꼽혀오고는 있는데 뭐 사실 뚜렷하게 좀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국내 반도체주들이 아직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따라붙어주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것 같은데 AI 붐이 있으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실적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사실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요. 네. AI의 애플리케이션 이를 활용한 수익화를 증명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몇몇 종목들은 그런 실적보다는 테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하이닉스야 돈을 버는 AI 종목은 맞지만 돈을 버는 AI 종목은 사실 미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일부 돈을 못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국내 수급에 제한적이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엔비디아의 실적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은 이 가운데서 그 데이터 센터의 매출 급증이 특히 좀 돋보이는데 국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함께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파트너님? 네, 저는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시작이 아닌가라고까지 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HBM의 가격을 한번 보시고 마켓 셰어를 잡아가는 것들을 보셔야지 충분하게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HBM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란 상황이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H100, H200 AI 칩 하나의 가격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분량이 하나 나오면 5천만 원 날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HBM에 관련되어 있는 수율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엔비디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이야 삼성전자가 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의 시장의 판도의 변화에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용 디램이 훨씬 더 비쌉니다. 지금 PC 디램을 얘기하면 답답한 일이에요. 모바일 디램 얘기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건 삼성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AI용 반도체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멀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디램 시장 관련되어 있어서는 PC용 디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I용 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세대 디램 쪽으로 넘어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주도주로 해왔고 지금 움직이지 않았었던 부분도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이 있었을 뿐이지 그 조정에 의해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부분에 오늘 기염을 토낸 게 네. 다운칩스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상한가 뭐 거래를 쫓아가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 봤을 때 엔비디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네.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실제적으로 올트만, 샘 네. 올트만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투자 9조 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요. 올트먼의 방문은 올트먼만의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인텔도 인텔만의 AI 칩,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구글만의 AI 칩을 만들 거예요. 그것을 협력하러 온 거거든요. 그게 턴키 베이스 삼성전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TSMC의 조합이냐, 이 부분을 판가름해로 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적 부분에서 HBM 시장이 늘어나는 것과 AI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승승, 즉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IT 쪽 반도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업체 지금 한정적입니다. 두 분의 뷰 모두 다 지금 반도체 긍정적인 뷰를 주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지점장님의 의견과 또 K 반도체가 분명히 자리할 공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대표님의 의견으로 지금 좀 나뉘었는데 AI 반도체주 가운데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시그네틱스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굿사인이 들어왔고요.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훈풍 불어오면서 사상 최고가 개장 직후에 다시 썼습니다. 자, 파트너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네, 방금 또 SK 하이닉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렸는데요.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HBM3 에디션 이것을 먼저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아직 양산하기까지는 SK 하이닉스의 뒤로 밀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HBM AI 칩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 풍물이 뭐 이쪽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 제일 합당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10만 원 부근, 10만 원 아래에 있을 때 16만 원, 16만 닉스 이거를 얘기했었고요. 네. 지금은 20만 닉스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쳐져 있는 삼성전자가 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관련되어 있는 자료와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0만 닉스, 12만 닉스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16만 닉스가 네, 지금 맞습니다. 코앞이고 20만 닉스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단연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HBM3E에 세계 최초 양산 소식도 알렸잖아요. 이런 독주가 앞으로도 좀 연속성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지 지점장님의 의견도 여쭤볼까요? 네. 실제로 그 소부장 업체들 그리고 IDM 업체들 관계자들과 필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굉장히 좀 더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뭐냐면 지금 HBM3E 선행해서 개발되었고 기술 격차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욱더 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E 이후에 대해서 1B 나노로 적용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A 나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 3E 또한 좀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 같은 건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작년 3분기에 하이닉스 실적이 추정치 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4분기 실적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닝 쇼크를 나왔죠. 아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닝 쇼크를 나왔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미 3분기 실적부터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녹여주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항상 매체에서는 2차 전지든 어떤 섹터든 좋을 때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꼭지가 어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한 뷰가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PBR 2배 선을 넘어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보통 1.8배, 1.9배 수준에서 멈췄는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뷰가 많았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하락 시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네, 지금 PBR이 이제 2배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좋을 때는 호재가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또 관리를 좀 보수적으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HBM과 좀 이제 격차가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뭐 탄력도 좀 약화됐고 사실 하락한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투자자들이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주목을 하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선과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수율 관련되어 있는 여건, 불량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동안 PC D램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HBM 쪽에 그 거래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앞서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그 여건이 덜해요. 그래서 CXM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넘어가는데요. 결국은 제일 큰 거는 HBM인 것 같아요. 그래서 HBM 관련되어 있어서 좀 더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거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각각의 기업들이 AI 칩을 서로 만들려고 해요. 애플은 애플 AI 칩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탈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한 개의 이 AI 칩이 5천만 원 해가는데 줄 서서 또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은 그 업계에 대한 부분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점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뭐 SK 하이닉스니까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래선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병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게 아니죠.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유리한 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어쨌든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그네틱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3거래일은 정말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10% 넘게 강세였는데 지금 두 분 다 굿사인을 주셨고 대표님께 먼저 좀 의견 여쭤볼까요? 시그네틱스? 시그네틱스는 저는 고점에서 팔고 싶어요. 사실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작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 반도체 패키징 사업, 고부가치 반도체 패키징, 리컴플리트 칩, 인프라 확보 이런 즉 다 내용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시장 이슈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엊그제 이렇게 급등한 그런 상황에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요.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 매도에서 차익을 낸 이후에 재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적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마 트레이딩 기법,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으로 시그네틱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탄력도가 좋은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그네틱스가 SK 하이닉스가 HBM을 생산하는 데 채택을 한 이 MUF, 몰디드 언더필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해외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 고객사는 어디인지 정말로 그 MUF 시장 내에서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 회사인가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HBM이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M의 쇼티지가 발생되는 주요 이유는 카오스 그리고 TSV 공정의 병목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TSMC와 하이닉스가 여기에 굉장히 그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고 있습니다. 이 TSV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수천 개 이상 뚫기 때문에 이 몰디드 언더필, 그러니까 언더필이라는 기술 자체가 범프를 이용해서 기판과 칩 그리고 칩과 칩 사이를 채우는 재료입니다. 하이닉스가 이 MUF를
도입해서 TSV 후공정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하이닉스가 이 MUF를 도입했을 때는 이미 하이닉스가 시그네틱스와 함께 후공정 패키지의 1차 벤더죠. 그렇기 때문에 MUF를 도입 시 분명 시그네틱스가 소외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도입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큰 기대감은 만약 삼성이 채택한다면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삼성을 과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유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삼성과의 기대감의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산주로 넘어가 볼까요? 방산주의 걸림돌이었던 수온법 드디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해서 29일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미국과 국방 상호 조달 협력 이 체결 추진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확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 얼마나 가져볼까요? 네, 방산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폴란드의 30조 원 이 부분이 수은법이 개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캔슬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숨통은 터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북한에 대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큰 방산 그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전에서 제일 가깝게 쓸 수 있는 이 방산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은 추가적인 이 부분, 즉 이게 아니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은법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서 수주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미 K 방산에 그렇죠. 대해서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방산 수주를 보니까 3년 새 140% 이상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천공 수출 소식이 있었고 주요국의 그 방위력 증대 추세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인데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현재 좀 방산주의 매력 밸류 어느 정도로 좀 볼까요, 지점장님? 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수은법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다들 로봇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사자라고 했지만 네. 20% 빠지고 나선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일 때 수은법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렸고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총선이면 3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없습니다. 2월 달이 마지막 임시국회인 거죠. 이번에 수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5조 원 자본금을 여당이 30조, 야당이 35조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 불발됐다라면 따놓은 수주를 놓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1주 전, 2주 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알았다는 건 시장이 알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수은법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과거처럼 과하게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제 더 따져봐야 될 게 많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풍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5%, 8%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요. 지금 두 분 다 고사인을 켜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무려 15%의 강세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올라온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실제 가격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역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K전차 인도 완료했고요. 여기에 폴란드 2차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선되어 있는 상황과 수은법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해결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특수한 부분이 있죠. 바로
전후 재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까지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뭐 조정 이후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일 거고요. 가격 보유한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견뎌가고 보유하에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대 양봉에 이제 고가로 마감을 지었는데 여전히 신규 진입도 기회가 있겠다 정도로 이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양 K2 전차 수출 작년 실적을 견인을 했고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한 바 있는데 현재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향 2차 이행 계약의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랫동안의 또 수주 잔고 추세를 저희가 또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얼마나 좀 보세요, 지점장님? 네. 폴란드 1차 계약에서 K2 전차가 180대 확정을 지었죠. 나머지 2차 계약이 820인데 분명히 협상 진행 중이지만 뭐 올해 안에 가시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 동사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피어그룹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부분은 수주와 수은법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는 의미고 피어그룹 대비해서 상승률이 낮았다는 부분은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점장님께서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네, 3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34,500원의 종가 두 분 다 이제 신규 진입이 유효한 구간으로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풍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 들어서 탄력이 좀 둔화되던 주가가 역시 이번 주 들려서 이제 반등에 나서면서 고개를 들고 있고 오늘은 8%대 강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께 네.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다시피 동합금이나 구리 뭐 이런 쪽을 지금 생산을 하고요. 탄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방산 산업용 부분에 단조 부품들 이런 쪽을 만들어내는데요. 저는 풍산 고사인을 줬지만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풍산 종목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요. 들어갈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가격적 부분이. 물론 지금은 상승 관련되어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26일 날이요. 아마 그 밸류어 프로그램, 정부의 밸류어 프로그램,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얘기의 로드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줍니다. 굉장히 저 PBR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8단가는 아니죠.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느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지금 PBR이 0.6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 정책에도 기대어 갈 수 있는 그쵸. 모멘텀도 있으니까 현재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께서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풍산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총알 그리고 이제 포탄 제조하는 이제 K방산의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내수랑 수출이 방산 부문이 어느 정도나 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실적의 모멘텀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저도 앞서 말씀 주셨던 대표님과 뷰가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탄약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 대규모의 금융, 차관 금융을 할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때문에 수은법 통과에 대해서 수혜는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동사의 155mm 포탄 캐파가 지금 2배 증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는 저는 반영된 건 주가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은법보다 저는 주주환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사가 PBR 밸류가 0.5배 수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DPS가 20% 증가된 1,200원 그리고 배당 성향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있죠. 때문에 분명 뭐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제였죠. 엊그제 주가 상승률 좋았던 이유가 정부의 정책을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분명 26일 발표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각 기업들별로 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서 뭐 AI도 좋게 보고 뭐 여러 섹터를 좋게 보지만 네. 가장
파기력이 크고 오랫동안 상승할 섹터를 밸류업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동사는 밸류업의 적인 면에서 주주환원 정책인 면에서 주가 상승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제 저 PBR의 그 연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장기화로 좀 봐주셨는데 역시나 동일한 뷰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하이닉스와 시그네틱스,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풍산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유니캐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솔루션 업체로 엔비디아 훈풍에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9,67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제 급등한 후 오늘은 5%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4.6% 상승하고 있습니다. 3,630원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인바디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당 3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공시를 장 마감 후에 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스코넥도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메타 CEO의 방한이 예정돼 있죠. 메타 게임 파트너임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는 게임 콘텐츠 개발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9.9% 상승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하나투자증권 5%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30원 지나가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주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그리고 웅진 등 교육주들이 하락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3.7% 하락한 7,120원 지나가고 있고 웅진도 1.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K웨더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인 오늘 137%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4% 가깝게 낙폭을 키우면서 15,9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교육주의 약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가 MD도 2.5% 하락을 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진 않고 있지만 애니 능률도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취지직 관련주 플레이디 그리고 와이즈버즈가 시간에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학수 대표 STI, 이희권 지점장 한화손해보험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방산 업종 중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 국방비 지출이 2.2조 달러, 사상 최대치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도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오늘 저희가 방산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그리고 우주 함께 좀 동반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이 방산 섹터 가운데서 이 종목을 특히 보시는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유일한 방산 ETF가 이제 1년 전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1년간 한 3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7천억 가량이 나오게 되었고 그 직전 연도 대비 한 86%가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라고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23년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천조 원이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서 서로 분쟁이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수주 잔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산업체들에서는. 그래서 23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대략 한 20조 원 가량 나오게 되는데 2년간 6배 가량 증가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계 주요 방산업체 중에 증가율이 1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발사체 개발 사업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3파전이었죠. 3파전이었는데 이번에 카이가 좀 안 나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단독 입찰로 좀 가닥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책 사업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략 2032년까지 약 한 8년 정도 후에 달 착륙을 목표로 하게 되고 투입 비용이 거의 2조 원가량 추산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으로 충분히 수주 또는 매출을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그 이후에 국책 산업 중에 하나인 이런 달 그리고 국방 그리고 이번에는 우주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오늘 종가가 15만 8천 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세계 각국의 방산 쪽이라든지 이런 수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진입 자리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STI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HBM 시장에 꼭 필요한 장비를 제조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차세대 D램, 인공지능 AI, 필수 장비에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STI. 주가는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HBM과 이 반도체 시장의 이 커나가는 성장성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STI가 꼭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화학 물질에 대한 중앙 공급 시스템, 이 시스템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이제 무연납 진공 리플로우 장비가 있는데요. 이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HBM용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HBM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확대되는 그런 여건에 HBM이 일반 D램의 5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수율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STI를 제시해 보는데요.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 대역의 움직임을 잠깐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 그 가격 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포인트죠. 사실 여기서 샀으면은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건 안 될 거고요. 지금은 요 위치에 와 있는 거고요. 많이 보셨죠? 쌍바닥을 쳤네요. 그렇죠? 이 지지 라인은 바로 1년선, 즉 저는 요 라인을 황금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지지를 해준 거고, 지금 현재 가격 대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인데 이전의 고점의 매물 대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량이 늘고 수주에 대한 부분이 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보고요. 손절가 3만 원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리고 좀 올라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5,000원의 목표가 한번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6년 만에 배당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길게 봐야 하는 저 PBR 이 섹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6년 만에 배당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이네요. 먼저 그 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23년 3분기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뭐 4분기 추정치까지 합친다라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3천억, 시가총액의 2분의 1이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2,100억입니다. PER로 봤을 때 3배 이하입니다. 2.8배 수준이죠. 분기 보고서의 그 자본을 보겠습니다. 자본 작년 3분기에 3.5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기 때문에 PBR이 0.2배입니다. PER이 3배이고 PBR이 0.2배입니다. 다른 생보사나 손보사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똑똑하고 집단지성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6년 동안 배당이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순이익 800억을 내고 130원 배당을 준 이후에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배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19년도에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2천억대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아직 배당 그 락일이 안 지났는데 23년도에 결산에서는 저는 더 이상 배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6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다라면 PBR 0.2배, PER 3배는 터무니없게 싸다 생각되고요. 만약 PBR 0.2배가 PBR 0.3배, 0.1배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폭은 50%가 됩니다. 때문에 동사의 최근 외국인 수급 유입은 향후에 배당 재개와 함께 밸류에이션 할인폭의 둔화로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이익권으로 2천억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에서 배당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전망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6,5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병수 PB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학수 파트너 STI 그리고 이익원 지점장의 한화 손해보험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신학수 와우넷 파트너 이익원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열어볼까요? 5위는 K웨더입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인 오늘 13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만큼 에너지 약화된 모습인데요. 시간에서 하락폭 더 키워가고 있네요. 6%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어제 12% 급등 후 오늘 5%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4.6%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볼까요? 유니퀘스트입니다. 반도체 유통업체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5%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5만 주 이상의 거래량 쏠리며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알테오젠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와 라이센스 계약 변경을 알리면서 장 막판 신고가를 다시 쓰며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주 가까운 거래량 쏠리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현재 4%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스코넥입니다. 이달 말에 메타 CEO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메타 게임 파트너인 점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는 게임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특징주로 알테오젠 진단해 보겠습니다. 머크와 기존 라이센스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는데요. 오후 2시 정도에 하락 VI가 걸리며 변동성이 커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흐름 좋은데요. 이제 투자자들 어디에 주목하면서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에 체결했던 계약이 있는데 인간 히알루론이자 원천 기술 ARTB4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약 조건이 수정한다라는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머크와 함께 이제 한 38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약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머크라고 밝혀지게 되면서 이
계약 변경으로 267억 원을 알테오젠이 추가로 수령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288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액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라는 게 공시의 주된 내용인데요. 해당 금액이 3월 25일 이전에 수령 예정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품목 허가라든지 연장의 누적 순매출에 따라서 계약 대비해서도 한 5,700억까지도 증액이 수령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데 판매 로열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머크가 개발한 면역 항원제를 이제 알테오젠에서 굉장히 수혜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이번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기준금 이런 금리 변동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크사와의 기술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계약금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위 유니캐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기업으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확장성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 좀 아래로 내려왔다가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 쪽에 이제 수혜주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칩 제조사가 칩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유통회사가 거치는 경우가 한 6대4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를 거쳐 판매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유니캐스트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로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AI 반도체 칩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유니캐스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시총이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또는 호재가 나올 때마다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나선다면 좀 괜찮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위 K웨더도 보겠습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상장 첫날 137%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현재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로의 매력도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상장하게 된 K웨더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한 수혜 측에서 한 1,300대 1 정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 희망밴드 최대 5,800원 상단을 초과하면서 7,000원으로 상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2만 원을 넘어섰다가 좀 16,600원 정도로 이번에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97년에 나온 민간 기상 사업자입니다. 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민간 예보를 비롯해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공기질까지도 관리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린 산업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실적이 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020년 110억 정도에서 22년 174억 정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성장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필요성이 앞으로도 좀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빅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서비스, 제품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앞으로 며칠간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나선다면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 영업무역홀딩스 진단해 보겠습니다. 노스페이스 매출 성장세에 밸류업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추가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 PBR 관련주로도 이런 지주사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좀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FCF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3년 평균 정도로 좀 높은 업체일수록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업무역홀딩스 같은 경우는 PBR이 0.5배에 불과하면서도 시총 대비해서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한 15%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PBR이 낮다라는 의미보다는 잉여 현금 흐름, 즉 현금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ESG 쪽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인다라는 게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 다음 주에 세부 사항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오른 이유도 설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지주사 또는 홀딩스 종목들 중에서 현금이 많은 지주사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매력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권 증시도 흐름이 좋습니다. 상해지수가 1.2% 상승 마감, 선전도 0.7%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에서도 한 발 나섭니다. 중국이 대형 국유 기업들에게 AI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한 건데요. 중국 국유 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이 AI 사업에 뛰어든다면 파장은 꽤 클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1.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